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LG 윙 스마트폰, 이 제품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뭐야 이게 가로붙는, 피처폰 시절에서 유행을 했었던 기능이긴 하지만 가로붙는 디자인 자체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을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몇몇 유출된 이미지를 봤을 때 차량 내에서 내비를 사용하면서 작은 세컨드 스크린에서는 음악을 컨트롤하거나 볼륨을 조절을 한다거나, 이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은 멀티태스킹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별도의 화면을 놓고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도 좀 있었습니다. 몇몇 후기나 영상들을 보시면 나쁘지 않네, 그래도 요런 기능 쓸 때는 좋구나, 요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현재 이 영상 LG전자로부터 제품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체험단으로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LG 윙 박스를 이렇게 먼저 개봉하면 전화기가 상단에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제가 미리 한번 좀 개봉을 했어요. 수입을 LG에서 새롭게 방식을 바꾸는 수입을 폼팩터. 박스를 이렇게 열면 처음에 이 안에 간단한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하나 제공을 합니다. 충전기, 충전 케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어폰 하나를 동봉을 하고 있고요. 이어폰은 타입C 단자로 되어 있는 유선 이어폰을 기본으로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 케이스 기본 제공되어 있고요. 보호 필름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메인 화면 디스플레이용, 세컨드 스크린용. 측면에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강화 유리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강화 필름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제공하는 필름의 품질이 썩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착하다 날렸습니다. 이게 끝에 이렇게 점점점 돼 있어서 끝에 손잡이를 떼어내는 방식, 결국은 이렇게 떼어내다 보니까 자국도 많이 남고 깔끔하지 못합니다. 이게 위에 필름이 하나 앞뒤로 붙어 있긴 한데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필름이 좋게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세컨드 스크린은 아예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케이스나 필름이 지금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타사의 제품처럼 보호 필름을 기본으로 붙여서 나왔으면 좀 더 낫을 텐데 하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케이스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별도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뒷면을 이렇게 뜯잖아요. 이렇게 뜯으면 여기가 살짝 접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케이스가 딱 모서리가 맞아갖고 딱딱하고 정확히 맞는 게 아니라 부착이 되기 때문에 뭐 한번 착용하면 뭐 벗길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뒷면이 끈적임 같은 걸로 사용을 했을까, 여기 원가 절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족도는 높지는 않더라고요. 떼어낼 때 이렇게 떼면은 찍 소리가 나면서 떼어집니다. 끈적임도 살짝 묻어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열리죠. 이런 식으로 6.8인치 노치리스 올레드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습니다. 하단에는 3.9인치 세컨드 스크린을 탑재를 했어요. 세컨드 디스플레이가 상단 위까지 연결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경계 라인을 이렇게 돌추고 있어서 생각보다 디스플레이는 깔끔하게 빠졌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20.5대 9의 화면 비율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아니라 상당히 길게 뽑아져 있는 디자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컨드 스크린은 1.15대 1 사이즈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어서 두 개의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처음에 봤을 때 야, 이거 도대체 컨셉이 이래갖고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아, 이거 컨셉 괜찮다. 물론 이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컨셉 앱을 동시에 띄워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앱으로 활용할 때는 상당히 좀 편하고 유쾌하지만 모든 앱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앱에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긴 하더라고요. 스냅드래곤 765G를 탑재를 했습니다. 성능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 게임도 즐겨하는 게임도 돌려보고 했지만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래그십 800대 시리즈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LG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방식으로는 타사 브랜드와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 정도는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뭐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무겁습니다. 290g 정도 돼요. 스마트폰 200g만 넘어가면 상당히 무겁다고 느껴지는데 무려 290g이 돼버리니까
두 개의 전화기를 들고 다니거나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만큼의 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서 무게감이 좀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인 스마트폰 환경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스마트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고, 여기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싹 돌렸을 때 하단에 세컨드 스크린이 나타나면서 두 개의 앱을 동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웨일, 갤러리, 카메라, 유튜브, 그다음에 아스팔트 9의 게임이 이 화면 상단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앱은 하단의 세컨드 스크린과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화면을 분할하여 정보를 나눠주게 되는데, 네이버 앱을 통해 기사를 읽다가 영상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 영상이 상단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검색을 하면서 영상을 두 개 다 시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 같은 경우만 상단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밑에서 그대로 네이버 웨일 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냥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갤러리를 눌렀을 때 사진을 이렇게 눌러 봅니다. 사진을 누르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세컨드 스크린 화면이 뜨면은 밑에서 사진을 선택을 했을 때 위에 큰 사진을 뜨고 밑에는 썸네일 사진으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X를 누르면 화면이 둘 다 꺼지게 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이따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스위블 모드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짐벌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되고, 듀얼 레코딩 앞뒤로 사용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팝업이 되면서 전면 셀카 녹화를 지원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음성, 밝기 조절이 컨트롤이 가능해요. 요거를 굳이 한 화면에서 제공을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독립적인 화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쁘지는 않구나. 스위블 모드에서 화면 확장 개념으로 미디어 컨트롤러, 게임 컨트롤러 등 설정을 일일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하단에는 게임 툴이 실행이 됩니다. 뭐 아스팔트 9에 대한 게임 무, 게임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게임 검색 누르면 아스팔트 화면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현재 위에서는 게임을 즐기고 있고 아래에서는 게임에 대한 영상을 직접 찾아서 정보를 함께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윙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게임에 대한 정보가 하단에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게임을 하나 더 실행해 볼게요. 현재 환경 설정에서 그래픽 품질을 가장 좋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게임을 해봐도 끊김이 확실히 적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몇몇 제품이 스냅드래곤 820, 830 정도 되는 제품인데 그 스마트폰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움직임이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이 게임도 스위블 모드로 즐겼을 때 하단에 게임 툴이 뜨면서 린지 2M에 대한 각종 기능 설정이 나타나고, 유튜브 내에서 린지 2M 게임을 검색을 하면서 게임과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해요. 이게 아무래도 레이싱 게임보다 오히려 이런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보면서 게임을 즐기는 비중이 높고 컨트롤이 힘들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때 좀 더 편합니다. 아까 레이싱 게임에 비해서는 말이죠. 화면에서 스위블 홈 선택을 하시고 멀티 앱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서 띄워지는 앱과 세컨드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선택을 해서 직접 원하는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앱은 이런 식으로 구글, 유튜브가 나란히 두 개의 앱이 떠져 있는 것처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건데, 전화를 누르면 동시에 전화와 메시지 창이 함께 열리고, 아틀란 앱과 뮤직 앱을 동시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선택을 하면 아틀란이 실행이 되고 음악 앱이 하단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좌우로 돌려서 언제든지 내 환경에 맞게끔 설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유튜브를 틀어놓고 게임을 실행한다거나 티맵과 리니지 2M 게임을 동시에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동시에 게임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내비와 게임 동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재밌어요. 내비를 켜놓고 밑에서 이 작은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재밌게 저는 좀 느껴지는데, 운전 중에 내비를 사용하고 밑에 게임을 켜놓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운전에 방해도 될 뿐이지만 보통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많이 이용하시고, 모바일 게임은 게임 특성상
항상 켜놓고 자동 사냥 같은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단 스크린 앱을 통해서 자동 사냥 기능을 켜놓고 자동으로 절정모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는 길 안내만 받으면 된다는 사실, 요거 굉장히 유용하지만 실제 운전에 있어서 조작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서. 올레드 TV에 적용된 인공지능 사운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W 고속 충전, 12W 고속 무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 개선으로 전작보다 개선된 사용 시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구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회전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구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20만의 수입을 테스트, 세컨드 스크린 스크래치 방지 기술, 그리고 메인 세컨드 스크린 분리 방지 리벳 적용돼서 부품을 경량화시키고 무게중심을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이나 안정도만큼은 이전에 밀스펙 받았던 LG 스마트폰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기능상만 놓고 보면은 일반 스마트폰과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스웨이브를 켰을 때 여러가지 조합을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 때문에 영상, 최근에는 사진보다는 영상 쪽에 좀 특화된 제품들이 많고 카메라도 거의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 용도로 촬영을 하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비율의 영상용 메인 스크린과 하단에는 각종 기능, 앱에 대한 컨트롤과 기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유튜브 시청을 할 때 또는 모바일 게임이나 알람 컨트롤러 카메라 노치 때문에 방해받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전부 하단으로 내려놓고 사용을 해서 방해받는 요소를 최소화시켜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잠깐 며칠 동안 사용해 본 바는 전반적인 느낌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조금 있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보완할 점도 많아요. 소프트웨어가 최적화가 안 돼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고 뜨는 환경이 조금 붕 뜨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만 최적화가 좀 더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한 활용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다음 편에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카메라 짐볼 모드, 요거 한번 소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 Everybody sing that shit.